Yeah. Hey.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굽쇼입니다. 5월 12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나스닥100 선물이 3.63%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강력하게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이제 엔터 섹터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전해졌던 이펙스의 이제 중국 공연 소식이 연기가 되면서 한알령 해제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YG 엔터가 이제 마이너스 4.3%, YG 플러스가 392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마이너스 8% 정도, SME 마이너스 5%, JYP가 마이너스 3.17, 하이브가 마이너스 2.04, 엔터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 보면 어떤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다. 이거는 엔터섹터 전체에 대한 이 섹터 공매도 숏배팅이죠. 하락에 배팅하는 이런 부분이 크게 늘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지 않은데 이 거래량의 대부분이 주가를 짓누르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추세가 완벽하게 붕괴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현재 YG 플러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죠. 신곡 앨범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7월 5일 날 고양 스타디움에서 이제 4만 천석 규모의 공연이 펼쳐지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2달도 남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컴백은 YG 플러스로서는 최고의 강력한 호재라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급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공매도 세력들이 누르는 그 물량들은 다시 이제 매수 물량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급변동의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늦어도 5월 안에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제대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죠?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녹음이 우거질 때면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완료가 되고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공백으로 이제 허전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온기를, 활기를 불어넣는 글로벌 넘사벽 남녀 대표 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섹터로는 이제 대단히 그 호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으로는 이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한 7월달 정도까지는 주가가 최고의 그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YG 플러스의 주가는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언제 YG 엔터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뭐 나이 속도에 비례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고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한 달 지나가는 거는 뭐 화살 시위처럼 빨리 지나갈 텐데 과연 2025년도의 블랙핑크 월드 투어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세계 돔급과 스타디움급이라는 회당 5만 5천석의 대규모 월드투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87억 1,800만 원을 냈거든요. YG 플러스가 연간으로 최대 이제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였다고 보면 뭐 대단한 그 후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주가가 흐름을 이어갈 때는 잘 버티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매일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모아서 이제 취합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미 베이비몬스터의 앨범 판매량이나 유튜브 구독자 수 그리고 팝업스도 뭐 성수동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이제 곳곳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콘서트 당시에 이제 뭐 일본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많은 그 굿즈가 팔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매출에 기여할 것은 뭐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죠. 앨범도 YG엔터가 2024년도 230만 장 판 것 중에 160만 장이 베이비몬스터가 판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은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서 발표한 앨범 2개가 거의 밀리언셀러, 100만 뷰 이상의 이제 앨범이 판매가 됐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게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동남아시아 투어도 있고 계속해서 기존에 발매된 앨범들이 이제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증권사마다 이제 YG엔터 이런 실적에서 의외의 그런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측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배머니 효자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시아 투어에 나서게 되는데 라미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이번 아시아 투어에는 좀 빠져요. 그래서 이런 좀 소식도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 소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튜브에는 태국 유튜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치키타하고 이제 파리타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치키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키타가 이제 공항에 뭐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 있는 옷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솔드아웃 매진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에 나온 제품들도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현재로서는 크게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주가가 동시호가에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동시호가에서 이제 6,000원을 돌파하면서 결국 6,2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만은 장 막판 이제 6,000원을 내주면서 5,970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장 초반 이제 좀 뭐 6,000원 선 이렇게 버티는가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현재는 5,600원도 이탈이 된 5,57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8.85%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매물을 이제 쏟아주고 있고 오늘은 이것을 받아주는 뭐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원을 더 비싸게
사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이제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분들도 전부 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릴 거야 하면서 매도가 쪽으로 이제 베팅을 걸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무한정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딘가는 이제 저점이 잡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 섹터 약세이기 때문에 예, 공매도 세력들의 그 힘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흐름은 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 예, 62평선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요. 60일 이평선이 이제 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60일 이평선은 이제 5,124원까지 올라 있어요. 지금 주가랑은 8.49% 정도 이제 격차가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49%도 이격이 작질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도 이격이 이제 작지 않은 이격인데 뭐 보통 이렇게 크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예, 주가는 반드시 이제 60일 이평선 이쪽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을 때 네, 이런데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진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단기간의 급등 요인들이 무엇인지 주가를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이게 부각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이제 급등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겹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침투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특별 사회주의,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8천만 명의 이런 공산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개념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중국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한한령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5%, 10% 이런 정도의 변동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르기도 할 수 있고요. 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펙스 공연이 이제 성공을 내지 못했고요. 다만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9월 2일 하이난성의 4만 명을 동원하는 공원 공연 문제는 뭐 그렇게 취소가 된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뭐 공연이 취소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아직까지 한한령의 이슈는 약간이나마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전체적으로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블랙핑크의 이제 완전체 컴백이 가셔지고 있는데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또 신규 컴백할 때 나오는 신곡이 이제 글로벌로 어느 정도 히트곡을 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관점을 주겠죠. 물론 이제 주가는 사전에 블랙핑크 컴백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 사전에 이제 2, 3일 전에 주가가 급반등할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강력하면 이제 상한가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베팅을 깔아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급변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요령 있게 해줘. 자기가 가진 원금, 내가 YG 플러스에 얼마를 투자하고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낙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5,500원대 이하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베팅을 걸어도 현재 YG 플러스가 거두고 있는 실적, 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베이비몬스의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 신규 론칭, 2026년도 빅뱅의 20주년 기념이죠. 데뷔 기념인데 이 부분도 YG엔터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YG에 대한 전반적인 그 추세에는 굉장히 그 강력하게 모멘텀이 2026년도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핑크의 이번 월드 투어 이런 부분들은 여성으로서의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거의 그 막바지에 들지 않느냐. 남성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블랙핑크의 실적을 커버하기가 이 부분이 이제 쉽지 않아서 2026년도에는 역기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빅뱅의 월드 투어 기대감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일들이라 어쨌든 올해 가을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 강력한 모멘텀을 엔터 쪽에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8.5%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 중에 있는데 뭐 전체 엔터 섹터가 약하니까 그중에 강한 변동성을 지닌 이제 YG 플러스가 제일 그 강력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추세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YG엔터에서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을 언제 전달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저는 현재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또 마음들을 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식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슬픔의 강과 비통의 강, 고통의 강을 모두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이 이 주식을 하는 데 다 담겨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도 내가 익절한 종목이 더 올라갔을 때 고통을 또 느끼게 되고요. 슬픔을 느끼게 되고 내가 손실을 해서 손실을 확정을 지었을 때도 더 슬픈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은 언제든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정신적인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앉아서 쉽게 엔터 두들겨서 남의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끈질기게 버텨서 살아남는 자가 주식시장의 강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짱 있게 깔고 누워서 버티려고 하면요. 돈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급한 돈부터 잃기 시작하고요. 가장 평안한 돈, 내 생에 가장 여유로운 돈으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버티면서 주식을 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안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한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